100% 리얼하게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신개념 라이브 콜쇼 러브코치의 노는 게 가장 좋은 남자 뽀로로 같은 이철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제 곁에는 레나 씨 함께 해주시죠. 네. 레나 씨. 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아는 게 물론 힘이 될 수는 있지만 아는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있으신가요? 그럼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러브코치의 레나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저희 이 스튜디오 안에는 네.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올스타 중에서도 스타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분 나오실 때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설레게 만들고 어떤 그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리기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바로 진격의 거인 이객 선생님 나오셨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여름밤에 여러분의 고민을 한 번에 무너뜨려줄 시원한 진격의 거인 이계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과 사랑 제가 현실화시켜드릴게요. 야, 자, 계익 선생님 나오실 때마다 정말로 그 많은 분들이 저희 러브코치에 많이 문의 주시거든요. 그쵸. 네. 자, 그 옆에 앉아 계신 저희 올스타 중에서도 가장 핫한 스타분이세요. 그렇습니다. 네, 이계익 선생님이 어떤 진격의 거인이시라면 옆에 계신 이분은 거인 루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거인한테 한번 발표봐야 저런 말을 안 할 텐데 걱정입니다. 자, 이철 씨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고심하고 있는 루나 인사드릴게요. 네. 네. 자, 저희가 이제 저희 러브코치 매번 저희가 같은 시간에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매번 변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레나 씨? 뭔데요? 바로 시청자분들의 고민이라는 겁니다. 네. 저희가 같은 시간에 늘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의 문제들, 어떤 사랑, 인생사 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함께 다뤄드리고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저희라면은 변하는 게 있다면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안고 계신 모든 그 고민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고민 안고 계신 이 모든 것들 저희가 어떻게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까요, 레나 씨?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러브코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방법 아시겠지만 혹시 우연치 않게 채널을 돌리시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셨다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번호입니다. 060-808-8000번 24시간 항상 열려 있는데요. 혹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올스타 중에 최고의 올스타 두 분 우리 루나 선생님과 계익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하시고 싶을 때는 1번으로 스튜디오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랑, 연애, 결혼, 재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어떤 고민도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특히나 우리 계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라던가 계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특출나게 상담이 가능하시고 아유, 그렇죠. 더불어서 우리 루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 심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뭔가 계약을 하고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싶을 때도 좋으니까 2번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고요. 더불어 3번은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연애를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순수하고 여리고 연약해서 네, 약하게 태어난 저처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연애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연애에 관한 기술에 관해서만 전문적으로 코치를 해드리는 3번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2번과 3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러브코치에서 24시간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네. 절대로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저희 러브코치의 대한민국 최고의 함께하고 계시는 코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이 생방송 뒤편에서도 함께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러브코치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는 게 힘이다라는 이야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사실 알고만 있고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렇죠. 러브코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희를 또 자주 만나시고 알고는 있지만 고민이 있을 때 전화 안 주시면 정말 러브코치가 아무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 안고 계시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옮기셔서 꼭 여러분들 고민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사실 고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리고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루나 선생님께서 또 그림 하나 설명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루나 선생님. 네.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이 그림인데요. 나를 잡지 말아요라는 제목입니다. 네. 열심히 잡고 있죠. 지금 여자가 남자를. 네.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남자 위로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보면 가지가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한쪽으로만 지금 치우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나뭇가지라고 하는 부분은 햇빛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나무 가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도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다른 나무들은 잘 보이지 않고 이 나무만 유독 보이는 상태에서 가지가 한쪽으로만 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그려놓은 화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어떤 신계가 그쪽으로 좀 치우쳐 있음을 그렇죠. 표현하는 거 아닐까요? 예, 네네. 한쪽으로만 지금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그림을 보실 때 혹시 내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잡고 싶어서 또는 어떤 사람한테 도망가고 싶어서 너무 한 가지만 생각하고 그 부분에만 집착하는 게 아닌지라는 부분의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무는 보통 나의 자아를 설명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그리는지 또는 나무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심리 상태도 또한 많이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가령 나무라는 부분을 우리가 흔히 뭐 예를 들어서 집안을 뭐 일구는 기둥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나 자신의 기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될까요? 나를 나타내는 기둥, 내 몸속에 나를 나타내는 기둥. 남자분들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자, 내 몸속에 나를 이루는 기둥이 어디가 있을까요? 허리, 척추. 또 심장? 또 예, 개인 선생님 하나 대답하실 때 됐습니다. 예, 어떤 거 대답하시겠어요? 기둥. 예, 기둥. 네, 뭐 핏줄도 있을 수 있고 또요. 머리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기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를 지탱하는 거잖아요. 네. 보통 뿌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를 기둥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나의 기둥은 바로 가족입니다. 나를 형성한다라는 생각보다 너무 부분에서 순수하시네요. 저분 이상한데요. 네, 아무튼 내가 어떤 뿌리에서 또는 어떤 근본을 가지고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바로 내 가족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거기서 가지로 갈라져 나왔다라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 환경이 어떤지 또는 여러분이 어떤 뿌리에서 갈라져 나왔는지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을 참고로 해서 가야 되는지도 아마 참고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서 또는 스스로의 기둥에 대해서 뭔가 좀 아리송하거나 고민이 있으시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하고 이야기해 주세요. 네. 자, 오늘 그 루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어떤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정말로 그 마음의 요동침에 있어서 네, 가장 네. 먼저 해야 될 그런 순서인 것 같거든요. 네, 모든 네. 일에 있어서 사실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 균형을 잘 맞추려면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편하지 못하면은 회사를 가든 아니면 뭐 대학교를 가든 아니면 일을 하든 계약을 하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내 안에 내실이 잘 다져져 있는지 혹시 확인하고 싶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 상태가 좀 어떤지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싶으실 때는요. 저희 러브코치가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제를 또 준비해봤죠.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무주제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은 주제가 없어요. 그만큼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많이 저희가 열어드리고 싶고 많이 저희가 들어드리고 싶은 그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저희 시청자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네. 솔직히 그 많은 분들께서 조금 실제로 이제 상담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뭔가 러브코치에 이제 주제가 있고 하니까 아 선생님 괜히 제가 주제가 있는데 딴 얘기해가지고 분위기 흐릴까봐 전화 못했어요 하시는 우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예전처럼 한 번도 주제 없이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주제 없이 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그동안 주제 때문에 조금 꺼려지셨고 또 주제 아닌 부분의 이야기를 하면 좀 그럴까 해서 걱정되셨던 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고 마음 편히 전화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계획 선생님. 네. 요즘에 그 한 주 동안 이렇게 또 지내보시면서 네. 요 한 주 동안에 또 어떤 고민 또 많이 받으셨나요, 선생님? 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랑이나 어떤 뭐 여러 꿈들 그리고 뭐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 마음에 대한 그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뭐 어떻게 하면 그 사람 관리를 좀 잘할 수 있느냐. 아, 중요해요. 네, 사실 제가 많은 언론에서 소개되기를 인맥의 달인, 마음을 잇다. 그래서 인맥의 달인으로 저를 많이 소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한테 그 어떻게 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좀 잠깐의 팁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자유롭게 오늘 저희가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으니까 또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소한 것부터 따져보면 일단 밥은 내가 산다. 저는 늘 밥을 얻어먹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린 얻어먹은 적이 없는데. 오늘 그날로 잡죠. 아, 예, 예. 방송 제가- 소개식인가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예. 네, 네, 제가 좋습니다. 밥을 한번 사고 네, 네. 시간이 없어서 그랬던 거지 제가 기회를 안 주셔서 그렇거든요. 네,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기회 주셔서 너무 좋네요.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오늘 밥을 그래서 좀 산다. 네, 밥을 사라. 피디님은 회 먹고 싶다고. 아, 말씀하시네요. 회를 점점 단가가 올라가네요.
오랜만에 방송에서 제가 식은땀 나긴 또 처음인 것 같아. 아니, 그냥 지금 웃기 안 하시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심야에 하는 횟집이 저쪽에 있어요. 신사동 쪽으로. 네, 제가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네.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도 어려운 게 바로 인간관계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얻어먹은 기억보다는 제가 많이 사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사다 보니까 어느새 사람들이 당연하게 레나를 만나니까 레나가 밥 사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알아서 빌지도 그냥 놓고 잘 먹었어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뭐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해야 될 것 사더라도 어떤 식으로 사야지 조금 그런 스트레스 없이 사람과의 그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1차는 계익 선생님이, 2차는 2차는 레나 씨가 씨. 선생님. 그런 이미지를 레나 한번 씨한테 끝까지 한번 얻어먹어야 이미지 됩니다. 갑시다. 네. 자, 계익 선생님, 요거 아니, 어떻게, 밥을 사시더라도 네. 의미 있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보면은 굉장히 회식 자리고 다 만취 상태예요. 뭐 누가 돈을 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자리, 그리고 언급료를 내시면 안 되거든요. 분위기에 따라서 처음부터 내가 밥을 사겠다고 일단 공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내가 오늘 밥을 산다. 일단 뭐 생색은 내야 되잖아요. 나고 밥을 계산하되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냥 기분에 따라서 밥을 계산하고 나가는 건 별 의미가 없고 저는 소수의 만남일 때 밥을 사는 걸 권장한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줘라. 이 밥을 사는 의미.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내가 이런 마음으로 꼭 밥을 대접하고 싶다. 그리고 내 진심으로 뭐 이런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하는 게 정말 마음을 여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밥을 사면서 진심을 나누는 거. 네. 그 레나 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바람직하긴 한데 네. 너무 이제 그런 것들 당연시 되면은 풀어줬네요. 너무. 네, 그러면 좀 스트레스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네. 조절하셔야 되겠죠. 그럼 오늘 그 계익 선생님의 진심 방송 끝나고 한번 확인해보고 내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의 진심을 오늘 스튜디오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다 방송에- 오세요. 시청자분들도 다 오세요. 지금 공약 네. 내뱉으셨으면 이제 방송 보시고 오십니다. 자, 이제 또. 방송국이 네, 어딘지까지는 전화 주세요, 지금. 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계익 선생님의 어떤 주머니 사정에 저희가 일단 먹어야 되니까. 자, 오늘 또 이런 그 말씀도 해주셨고, 네. 요즘에 또 가장 이제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뜨거운 이제 여름이 왔잖아요. 곧 있으면 이제 휴가철입니다. 어쩌면 벌써 요즘에는 휴가 빨리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고, 예.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아예 늦게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어떤 휴가에 관해서 좀 준비를 할 때, 또는 학생 여러분들은 이 휴가와 방학 좀 알차게 보낼 수 있게 저 선생님께서 조금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하셔라. 어떤 또 CEO시니까 네. 조금 더 깊게 말씀을 좀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어떻게 좀 이 휴가 잘 좀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아주 학기 중이나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 휴가라는 거는 굉장히 황금 찬스입니다. 이 여름 휴가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랑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자기 개발이나 어떤 내 취미 활동을 더 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가 많이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일각에 날려버리신 이후에 어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면 그게 새로운 어떤 시너지와 원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휴가를 준비하실 때 명확한 계획을 이제부터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 휴가 때는 내가 못 해본 것, 야. 아니면 어떤 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자연스럽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뭐 준비하는 척도가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비상금 좀 챙겨둬야 된다. 네. 네, 그래서 휴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떤 개발할 것인지를 좀 반드시 세워두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휴가를 잘 보낸다라는 의미는 사실 휴가철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싸움을 하시기도 합니다. 연인들 휴가지는 어디로 갈 거냐 이 부분에서 의견 갈릴 수 있고요. 그쵸. 시작부터. 부부님들도 서로 뭐 휴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남편은 뭐 낚시를 가고 싶다 해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떠났다가 휴가지에서 싸우고 돌아올 때 각자 오거나 냉랭하게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몸의 힐링도 좋지만 마음이 휴가지에 가서 마음 편하게 또 놀다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좀
휴가지에 가서 싸우지 않고 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루나 선생님? 근데 이제 휴가지로 가시는 길에 일단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길도 막히고, 그리고 본인이 좋은 휴가지라고 생각해서 가는 곳이 본인만의 장소가 아닌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가는 곳입니다. 그럼 가는 길도 막힐 수 있지만 갔을 때도 바글바글 거리거든요. 그곳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에 대한 부분이나 뭐 편한 것을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좀 약간 뭐 바가지를 쓴다던가 아니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충돌 때문에 내 주변 사람한테 생긴 짜증보다도 자체적인 짜증을 주변에 푸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일단 휴가지를 결정한다라고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 휴가지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좀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린다면 나는 과연 하루 중 어떤 자세를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멀리 나가시는 것보다 약간이라도 여유 텀이 더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책을 본다던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차라리 사람이 많은 뭐 해수욕장이나 이런 곳보다는 휴양림 같은 곳이 나으실 수 있고요. 그 밖으로도 나 진짜 여름에 몸매 좀 뽐내보고 싶다. 내지는 여자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당연히 바다로 가셔야죠. 그런데 가시는 분들은 사람 많을 때 가시는 것보다 미리 가셔서 털을 잡고 계시면서 오시는 분들을 제대로 한 번씩 스캔하시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이상형에 가까운 분들이 다가오는지 판단하시고 다가갈 방법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신다면 아마 알찬 휴가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팁은 저희가 전화 주시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러브코치 어떤 고민 갖고 또 전화 주셨는지 바로 한번 저희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여보세요.